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제26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몽고메리 알라바마에 거주하고 있는 이기붕입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연합회장을 하면서 그 연역에 대해서는 잠깐 들은 바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참여는 못했었고요. 박성규 회장을 비롯한 여러 원로들분께서 친목과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체전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40회를 한 가장 동남부 연합회에서는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첫 이래 이건 잘 모르겠고 콜럼버스 조지아에서 제가 몽고메리 부회장으로 콜럼버스 조지아에서 하는 첫 행사를 제가 한번 참석하면서 체전의 필요성을 알았고 체전이 얼마나 우리 한인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임기 중 치러진 동남부 한인체육대회에 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27일 양일간 제35회 체전이 있었습니다. 한인의 수는 23개,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1,100명 정도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참석해서 노크로스 메도우 크릭 하이스쿨에서 치러졌고요. 그때는 많은 선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그 점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해줘서 성대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36회 동남부 체전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 한 20개 정도, 약 줄었죠. 한 20개 정도 한인회가 참석을 했고 약 1,000명 정도의 선수단과 임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성대히 치렀습니다. 체전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체전을 준비하려면 우선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펀드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 임기 중에 사실은 많은 전직 회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왜 참석을 안 하시고 관계를 안 하시나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현직 회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못했던 어떤 천배에 대한 예우가 없었던 걸로 파악해서 전직 회장님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 박성규 회장을 이제 저희가 임원들과 함께 찾아뵀었는데 한인회는 별로 이렇게 동남부 연합회는 관련을 안 하시지만 미 주류사회나 다른 교민사회 속에서 여러 어린이들한테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리더십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규 회장님한테 동남부 연합회도 나오셔서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부족했던 점, 좋았던 점을 좀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참석하게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냐고 저한테 여쭤보길래 아무래도 동남부 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펀드라이징이 어렵다 말씀을 드렸더니 만불을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만불씩 도네이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계신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수뿐만 아니라 아틀란타에 있는 각 국위 종목단체 협회장들이 각 종목 위원장이 돼가지고 정말로 내일처럼 일해줬던 모습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선수와 그 같이 참석한 모든 분으로 해서 점심을 준비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발렌티어들의 그 노력하는 모습들, 참 감명이 깊은 일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동남부 체전을 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동포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를 보시고 느끼신 소감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동남부 체전을 보면서 가장 제가 느낀 것은 준비는 참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지방에 있는 한인회가 참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또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의 사정도 있을 뿐더러 지역에 있는 리더들의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해져서 참여가 참 적은 한인회가 참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체전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서 열심히 체력을 닦고 자기의 기량을 뽐내는 친구들이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근데 좀 더 넓은 데 나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수들과 한번 이렇게 겨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한정된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남부 한인체전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동남부 체전을 발전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꼭 필요한 것이다. 체전 종목의 지역 한인회의 체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야제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이제 좀 다운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문금을 하루 종일 자면서, 전야제를 끝내고 자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교류가 되는 어떤 그런 장애 역할이 지금 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전야제를 성대에 치르면은, 전야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숙소에 같이 묵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끝나고 집에 가서도 교류를 하고, 젊은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애틀랜타로만 한정되어 있는 체육대회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에서 열 수 있도록 다양화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열면은 그 체육대회를 여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 한인회가 단결이 되고 또 커지고, 또 그리고 한인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지역의 주류들도 우리 동네에 이런 한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구나, 또 그들이 또 이런 어떤 그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회에 또 밝힐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장 산하에 동남부 체전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에서 조성되는 자금들을 다른 데 전용하지 말고 계속 운영 발전시키고, 또 그 회장이 현직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면서 나머지 기타 그 조직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설 계속될 수 있는, 회장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은 지역은 바뀌지만 그 팀들이 가서 그쪽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그러니까 학교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역에서 해주면은 나머지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이 그쪽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역의 발전이나 또 동남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곳의 역사, 그곳의 또 어떤 생활상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부 연합회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연합회장이 체육대회에 매몰되어 있어요. 워낙 큰 행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한인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또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줄어요. 그리고 또 뭐 차세대라든지 뭐 정치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해들이 참 많은데 워낙 체육대의 그 어떤 그 볼륨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들 찾아뵙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250명 정도의 우리 그 전직 지역 회장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예우가 부족한 거예요. 현직 회장이 전직 회장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니까 아니 거기 나가면 뭐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원인 그 해결 방법은 현직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각 지역을 꼭 찾아가야 지역회를 찾아가서 전직 회장들 만나고 또 현직 회장을 만나고 그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연합회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한인회가 사실 발전이 돼야 동남부 그럼요. 한인회도 발전이 예, 되는데 예. 지역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리더십 부족입니다. 제가 그 누누이 연합회장 할 때도 각 지역 한인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각 지역 한인 회장님의 마지막 임무는 정말로 리더십 있고 섬김의 의사가 있는 사람을 후임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던 한인회가 고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리더십 부재예요. 그리고 신임 회장의 한인회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한인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리더를 뽑으면은 금방 또 한인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몽고메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그래도 몽고메리에 많은 그 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큰 발전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 조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도 이뤘던 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인회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한인 인원이나 어떤 그런 그 한인의 숫자나 어떤 그런 인프라로 볼 때는 충분히 거기도 클 수 있는 한인회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한인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못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다. 한마디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만약 다시 연합회장을 하신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제가 있을 때는 사무실도 렌트해서 사용했지만 연합회라는 큰 40년 된 역사를 가진 연합회가 사실은 어디 회장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한번 한다면은 아니겠지만 한인 회관을 하나 갖고 싶어요. 한인 회관을 하나 하고 싶고. 그럼 한인회관은 그러면 연합회 회관이나 이제 아니면 사무실이든지. 예.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애틀란타에 되겠죠.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는 연합회장이 되면은 자기 사무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 정보도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펀드의 정착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게 자생단체다 보니까 물론 자생단체지만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한인들하고 교류하는 첫 번째 통로는 사실 한인회가 맞잖아요. 근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게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250명 되는 회원 중에서 일부만 회비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운영에서 사무실이 없는 이유, 회관을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자금의 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동남부 5개 주에서 펀드라이징을 할 수 있는 전문 팀이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50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동남부 연합회가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는데 뭐 기업이나 이런데 그러면 내년에 올해 가서 펀드를 받으려면 당장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근데
내년 거를 올 9월까지 신청을 해놓으면 가부의 답이 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가능성도 많고. 또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폰드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개념들. 그리고 어차피 텍스를 떨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폰드라이징 팀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1년 전에 각 회사도 놓고 하고 큰 회사도 놓고 하고 또 지역에 있는 회사들, 한국 회사들 놓고 해서 그들이 미리 그 폰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거를 올 말에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갑자기 와서 뭐 얼마 좀 도와주시가 아니라 미리 예정된 순서에서 펀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 해관과 펀드라이징의 어떤 그 정착화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한 회장이 한다면은 해보고 싶은 중에 하나입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 40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40년이면 굉장히 오래, 작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인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자료들이 각자 가지고 있어요. 개별화되어 있고 또 사유화되어 있어서 그거 참 모의가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모으는 것들, 이건 참,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든 세대가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러 후세가, 이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또 동남부 이민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동남부 40년의 역사를, 후세에게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된 것들, 진실이 우선 기록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미화돼서도 안 되고 평가절하돼서도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기록하고 해서 차세대가 교훈될 수 있도록. 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40년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계승 발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디아스포라,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차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고 하는 그 목소리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 있죠. 맛있는 거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게 되는데 못 먹은 사람은 평생 못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한인회에서 모든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들은 그들에게 어떤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그게 아마 제 바로 그러니까 35회 때부터 아마 몽골 여기 아틀란타로 픽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장들이 모여서 그 전에는 지역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몽고메리 알라바마 2번을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뒤로 굉장히 확 받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참여로 이게 바뀌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관심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은 결국 체험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지역 한인들을 끌어올려면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에는 한 회장의 자존감도 올라간다. 가끔은 한인회가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근데 한 번 그걸 경험하면은 저처럼 한인회의 중요성을 한 번 경험하면은 연합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제 끌어오는 것,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한인회 연합회는 사실은 그 회원들이 지역 회장님들 전직 회장님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대우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초대 박성근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장 임기 중에 하는 일들은 당신의 의무야. 그렇지만
임기를 끝나고 하는 일들이 진짜 당시의 봉사야. 그러니까 전직 회장님들이 연합회가 당신에서 뭘 대우해주고 뭘 해줄 거를 바랄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전직 회장으로서 또 지역 한인회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찾아보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기타 뭐 추가로 기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기타 다른 건 뭐 없고요. 동남연합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우리 그 사실 225만 명이라고 하지만 몇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래도 40년 동안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와 우린 조국과 또 미국의 주류 사회를 위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애쓰는 우리 회장님들, 현직 회장님들 참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만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격려 말씀 이것이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